서울시 송파구. 내년 결혼 예정인 예비 부부를 만났습니다.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냥 계약서랑 웨딩홀과 반지까지 계약서리만 한가득인데요. 열심히 돈 모았다 생각했는데 결혼할 때 그 모은 게 거의 다 써지는 느낌? 네. 웨딩 준비를 이렇게 하는데도 몇 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플러스 저희는 처음에는 이제 매매를 하자 전세보다는 했는데 매매가가 갑자기 폭등을 하면서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보금자리 마련에도 적신호가 들어왔다는데 게다가 요즘 집값도 갑자기 너무 올라서 걱정인데 그거 말고 또 다른 걱정거리가 좀 생겨가지고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니 걱정이 더 커진 거죠. 금리 인하. 지난 8월 23일 The time has come for policy to adjust. The direction of travel is clear, and the timing and pace of rate cuts will depend on incoming data.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그널에 전 세계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언제 어떻게 인하되느냐가 관건인데요. 미국 금리 인하면 우리나라도 인하할 거다라고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인하를 진짜로 하게 되면 집값이 또 그것 때문에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 거고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가계대출의 부담이 줄면서 부동산 가격이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는데요. 그 밖에 금리 인하의 영향에 대해 다양한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개미 중에 하나지만 미국 주식을 하는 네. 굴러다니는 돈 그냥 주식에 좀 더 사람들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주식 호황? 뭐 수출하는 기업들 뭐 어쨌든 그런 거 다 떨어질 거고 그런 게 떨어지면 우리나라 전체적인 경기가 뭔가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경기 침체? 정말 예측을 못 하겠어요. 이 집값이나 금리가 요즘에는. 오늘의 풍문입니다. 기준금리 인하 과연 호재일까 악재일까 의견이 분분한데요. 지금부터 경제 전문가들과 함께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금리 인하는 호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금리가 인하하면 시차를 두고 소비하고 투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경제가 회복되죠. 기업 이익도 늘어나고 주식 가격도 올라가고. 미국의 기준금리는 우리나라와도 밀접한 만큼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 시점도 멀지 않았겠죠. 안녕하세요. 금리 인하 시기를 맞이한 대학생 투자자를 만나봤습니다. 제가 7월 초부터 이제 2,000불 정도 작게 미국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주식? 네. 다양한 미국 주식 종목의 소규모로 투자 시작.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공부 중이라고 하는데요. 기준 금리가 더 낮아지면 굳이 은행에 맡길 이유가 적어지다 보니 이제 그만큼 증시에 더 많은 돈이 몰려서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편으론 우려되는 점도 있다고 합니다. 과거 금리 관련 차트를 좀 봤었는데 이제 한 번에 좀 엄청나게 많은 폭의 금리 변동이 일어난 시기는 경제 상황에 문제가 있어서 단행된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좀 시장의 악재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사람들의 관심은 과연 금리를 급격하게 인하할까요? 완만하게 인하할까요? 먼저 급격하게 인하할 때를 알아봅니다. 중요한 거는 금리가 인하한다는 것은 경제가 나쁘다. 이걸 전제하는 거예요. 앞으로 경제가 나빠진다 말씀? 금리 인하의 폭은 경제 상황에 따라 좌우된다고 하는데요. And the timing and pace of rate cuts will depend on incoming data. 계속 발표되고 있는 각종 경제 지표들. 그런데 말입니다. 그 각종 경제 지표 데이터들이 좀 수상합니다. 왜 경기 침체가 이제 다가왔다 혹은 이미 침체가 시작됐다 이런 시각이 있느냐 하면요. 일명 샴의 법칙. 실업률을 바탕으로 경기 침체를 가늠하는 지표인데요. 미국 실업률의 최근 3개월 평균 실업률이 1년 내 그 최저 실업률보다 한 0.5%포인트 이상 높으면은 그러면 이제 경기가 침체로 돌입한다는 건데 최근 미국의 3개월 평균 실업률이 1년 내 최저 실업률을 이미 0.5%포인트 넘었죠. 0.53%포인트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지금 쌈롤에 지금 부합을 하고 있고 1950년부터 11번의 미국 경기 침체 중 10번의 경기 침체 징후를 파악했던 이론. 샴의 법칙에 의하면 이번에도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미국의 소비 둔화도 문제입니다. 지금 소비가 서서히 둔화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 GDP의 소비가 69%를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그동안 너무 많은 돈을 써가지고 저축률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코로나 이후 소비가 늘어난 만큼 최근 저축률은 마이너스까지 떨어지며 감소하는 추세인데요. 반면에 신용카드 채무 불이행은 역사상 최고 고점을 찍은 상태. 상황이 안 좋아 보입니다. 만약 경기 침체로 간다면 급격한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거죠. 음영으로 칠해진 부분들이 이제 경기 침체였었던 시기이거든요. 경기 침체였던 시기에는 여지없이 기준금리를 빠르게 이렇게 내렸었던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경기 침체가 염려가 되다 보니까 글로벌 이제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빠르게 제로 금리로 내렸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풀리면서 주식, 뭐 부동산, 채권 모든 게 다 이제 많이 뛰어 올랐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경제가 급격히 나빠져 버리면 기업 수익이 금리 내리는 폭보다 더 떨어지면 주가도 떨어지는 거예요. 기업이 고용을 줄이면 실업률이 올라가고 가계 소득이 줄어드니까 오히려 주가, 집값도 떨어질 수가 있죠. 그렇다면 앞으로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을까요? 경기 침체가 오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실물 경제의 위기가 닥쳐야 되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최소한 지금은요. 현재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코로나 이전과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 아무리 금리를 올리고 유지를 해도 그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 어느 정도 미국 경기가 거기에 대한 내성이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버블을 키우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완만한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현재 미국의 경제는 약간 둔화된 것일 뿐 침체는 아니라는 건데요. 1990년대 중반인데 이때는 금리를 상당히 많이 올려놓고 아주 조금만 내렸다가 다시 올리고 또 조금만 올렸다가 다시 꽤 많이 올리는, 당시 경제가 잠시 안 좋았다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상황이었고, 그에 따라 금리도 소폭 인하된 상태로 유지된 거였는데요. 사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점진적인 금리 인하가 가장 현실적인 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까요? 일단 과거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 시점도 미국과 비슷하게 진행됐었는데요. 우리 경제는 물가성도 낮아지고 있지만은 지금 내수가 특히 소비가 너무 안 좋거든요. 수출이 좋아도 이제 내수가 좀 안 좋으면은 그게 굉장히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사실 굉장히 안 좋거든요. 보시다시피 이제 외환 위기, 카드 사태, 글로벌 금융 위기, 코로나 이런 시기에 이제 소매액 판매액 지수, 현재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고 있는 상황. 내수 침체로 민간 소비가 안 되면서 과거 경제 위기 때처럼 마이너스를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불어나는 가계 부채가 우리나라 경제의 발목을 잡는 시한폭탄이 되고 있는데요. 2008년에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에 전 세계적으로 기준금리가 다 높았던 시절, 2007년의 상황을 보시면은 당시 금융위기 직격탄을 맞았던 나라들은 1년 GDP를 맞먹는 가계부채로 고생이 많았는데요. 반면에 그 비율이 낮았던 나라들은 이들 나라들보다는 훨씬 덜 고생하고서 이제 그 상황을 지나갈 수가 있었거든요. 반대로 금융위기 당시엔 가계부채 비율이 적었던 우리나라가 현재 GDP 100%를 넘나드는 상황이 됐습니다. 가계부채가 너무 많으니까, 즉 가계가 빚을 갚느라 돈을 다 써버리니까 이 소비가 점점 이렇게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각종 경제 관련 사안들은 기본금리 인하 시점은 물론 변동폭까지 고민하게 만드는데요. 지난 8월 22일 한국은행이 또다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2월 이후 13차례 연속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동산가격이 올라가 거기다가 돈이 들어가고 은행의 대출이 다 그쪽으로 가는 것이 이런 상황이 강하게 그런 고리는 한번 끊어줄 때가 됐다. 우리도 같이 낮출 것인가? 에 대한 고민은 너무 클 수밖에 없죠.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버텨낼 수 있을까? 결국 우리나라 금리도 점진적으로 완만하게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금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부채가 많은 사람들한테는 분명히 호재이기는 한데 내수 침체가 되게 심해지는 방향으로 가는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금리를 빠르게 낮추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금리를 낮춰도 이 금리를 낮춘 효과가 자산 가격을 올리는 데는 굉장히 제한적일
있게 될 거라는 거죠. 기준금리 인하의 시기가 다가오는 와중에 아직 정확한 방향은 예측할 수 없는데요. 중요한 건 여러 경제 상황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